우리 지난 시간에 별에 관해서 별까지 거리 구하는 거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은하와 우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은하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다? 이 별들로 이루어진 천체 집단입니다. 이게 이제 은하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태양계가가 아니라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이제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쵸? 이름이야. 우리가 이름이야. 알겠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다. 근데 이 은하라는 거 속에는 사실 별만 있는 게 아니라 별과 성단과 성운과 뭐 여러 가지가 또 속해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은하. 자, 우리가 은하의 모양, 우리 은하의 모양을 한번 보면은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위에서 본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막대가 하나 보이죠? 막대 보이는 쪽이 은하 중심이고요. 여기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 거, 요걸 이제 나선팔이라고 하거든요. 나선팔? 네. 나선팔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막대기고, 해가지고, 우리 은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막대 나선 은하. 막대 나선. 나선 막대 은하. 죄송합니다. 나선 막대 은하라고 하는데요. 이 은하의 중심이 이제 막대 부분이라서 우리가 은하수를 볼 때 약간 시냇물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는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약간 요 중간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 수치 나와 있죠?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태양계까지가 얼마다? 보시면은 자, 예림이 얼마 나와 있니? 네. PC 어떻게 읽어야 돼요? 파섹, 그쵸? 네, 여기가 8,500 파섹이고요. 네. 네. 네? 네네네네. 네. 8,500 파섹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은하 전체가 얼마냐면, 3만 파섹이에요, 여러분. 3만.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 우리 태양계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은하의 절반의 절반이다. 오케이? 네. 절반이면은 3만의 절반이면은 15,000파섹이잖아요. 그거의 또 절반이 되는 8,500파섹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태양계가 여기에 위치하는 이유가 사실 있거든? 네,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유일한 별이 태양이잖아요. 근데 태양이 무슨 별이냐면 중년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년별이 저 중간에 있어. 약간 재밌는 게 나이대별로 분포하고 있어. 네. 자, 어쨌든 위에서 보면 저렇게 막대 나선은 나선 막대 은하 잠깐만 나선 막대인지 막대 나선인지 지금 나도 헷갈리는데 요 아래 잠깐만 여기 돼 있지 않니? 요 아래 막대 나선이라고 돼 있지? 그쵸? 막대 나선 그쵸? 나선 막대가 아니라 막대 나선이에요. 막대 나선 은하. 네. 자, 그런데 지금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 은하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반처럼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원반. 요런 모양을 원반이라고 해요. 원반형인데 요 중간에 여기 이렇게 볼록하죠? 그쵸? 그쪽에 볼록한 그쪽은 굉장히 아니, 늙은 별들이 많아요. 늙은 별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끝쪽으로 가면은 젊은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년별이라서. 우리 태양계가 황색에 해당이 되잖아요. 중년별이라서 그 위치가 조금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게 가상의 어떤 구형의 공간을 헬로라고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실제로 여기 보면 은하들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외부 은하도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여기 막대나선 은하에 해당이 되고, 이 정산나선 은하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은하가 하나 있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있어. 맞아. 이거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가 우리 바깥에 있는 은하 이름이거든요. 이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고요. 가까워. 우리 은하랑 굉장히 가까워. 그래서 아주 먼 훗날에는 저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 은하가 만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제가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우리 은하 쪽으로. 네. 그래서 같이 합해진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본 곳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은하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은하수. 일부분만 딱 본 거야. 은하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은하수를 보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는 지구에서 북반구, 남반구 모두 은하수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약간 그게 다르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어느 계절에 잘 보이냐면 보세요. 여기 여름철입니다. 네. 여름철에 잘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 그리고 우리 우리 지구에서는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별자리들 여러 가지 아시죠? 별자리 뭐 기억나는 것들 뭐 처녀자리 이런 것들 있으실 텐데요. 어, 우리 그 지구에서 볼 때는 궁수자리 쪽에서 잘 보입니다. 궁수자리 방향이. 자,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있고, 이제, 네,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이 은하수라고 해볼게요. 은하의 중심. 은하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 자, 은하의 중심이 이쪽에 있다. 즉, 이쪽에 뭐가 있다? 궁수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궁수자리가 있다. 아, 그렇구나. 궁수자리 있고 별들이 여기도 있겠죠. 여기저기 다 있겠죠. 근데 지구가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태양 쪽을 보는 거랑 여기 태양의 반대쪽을 보는 거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있을 때, 지구가 A에 있을 때는요, 지금 밤중에, 한밤중에 요 은하의 중심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B에 있을 때는 밤중에 은하의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겨울, 여름이 나눠지잖아요. 아, 제가 근데 그림을 좀 아쉽게 그렸네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가 여름이잖아요. 아, 이러면은 안 되지. 이렇게 치면은 여름철에 잘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은하가 있는 것처럼 그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게 약간 아쉽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다시 해볼까? 다시 그릴까 얘들아? 정확하게? 정확한 표현이 되자면 분수자리가 이쪽이다라고 해야 된다 얘기죠. 여기가 은하의 중심이고 여기가 분수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 유난히 은하수를 잘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는 은하수는 은하의 중심을 볼 수 없지만 이게 은하 전체가 나선 모양의 팔들이 있잖아요. 그 팔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겨울철 은하수는 약간 흐릿한 그런 형태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은하수를 보면요. 중간에 번쩍번쩍 빛이 나는 부분이 당연히 그 별들이 있는 곳이겠지만 뭔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검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검은 부분들은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성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따가 성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성운, 암흑 성운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는 왜 그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 아래 보시면 성단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시면 파란 별들이 좀 주로 보이시죠? 파랗다는 거는 별이 조금 젊은 거예요. 별이 젊고, 그 다음에 약간 젊은 별들은 중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좀 퍼져 있습니다. 어서와. 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퍼져 있는 그런 형태의 산계성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살짝 해보자면, 산기성단이라고 하고 젊은 별들이기 때문에 은하의 중심보다는 은하의 끝에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색깔 보시면 어떻다? 고온이기 때문에 푸른 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푸른색이고 많이 뭉쳐 있지 않고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어요. 중력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 친구들이 젊은 별이다. 젊은 별에 해당이 됩니다. 상계성단들. 별무리예요. 별들이 모여 있는 거야, 말 그대로. 무리단, 네, 성단.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여기가 그거예요. 구상성단이죠. 이 구상성단, 아, 못 적었어요? 예. 어떤 거 못 적었어요? 아, 그래. 잠시만요.
어떤, 말해줄게. 어떤 걸 못 적었어? 푸른색 고온이고, 뭐 젊은 별이고, 뭐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네. 네, 구상성단은 말 그대로 이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중력이 센 어떤 늙은 별들에 해당이 되는데 색깔들이 보통 붉은 계열입니다. 이렇게 사진에는 그렇게 붉어 보이지 않겠지만, 네, 어쨌든 약간 조금 분홍색 빛이 나오고 있다. 붉은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강해서 은하의 중심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에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늙은 별에 해당이 된다. 음, 구상성단들. 자, 그래서 이 크게는 두 가지 성단들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려가셔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성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성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가 있냐면 방사, 방출, 그 다음에 암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 이렇게 볼 때, 이 뿌연 구름 같은 것들이 보여요. 구름같이 보이는데 그 구름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실제 별 주변에 있는 먼지나 아니면 작은 암석 덩어리들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떠 있다가 별빛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반사를 시키는 경우. 보시면 여기에서 이 별빛이 여기에 반사돼서 오는 경우예요. 그냥 반사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푸른색 계열도 많고 푸른색부터 붉은색 모두 나올 수 있어. 모두 가능해. 반응하니까. 그냥 반사시키니까. 근데 이 방출 성우는 뭐냐면 이 티끌이나 먼지가 별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 별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숯덩이가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숯덩이가 나중에는 빨개지잖아요. 숯이 스스로 열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숯이 어떻게 열을 낼까? 그냥 자기가 고온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열 에너지가 이제 빛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별처럼 막 핵융합으로 빛을 내고 있는 건 아니라서 아주 강력한 빛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끼케야 붉은색밖에 나오지 않아. 붉은색 계열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다? 흡수하고 내보낸 거야. 흡수했다가 내보내는 겁니다. 흡수했다가 방출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바로 반사야. 바로 반사. 바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네. 이 경우에는 어떻다? 이 친구 약간 별에서 살짝 멀리 있거나 아니면 좀 지구 쪽으로 별이 있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 반대편에 별이 있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얘는 구름 중간에 있는 거라고 치면 얘는 이 구름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구 또 반대편이야. 그럼 별빛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냥 차단이 돼서 안 보이는 거야, 별빛이. 그래서 차단된 상태에 그 별빛을 우리가 이제 구멍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게 암흑성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성운들이 있고 이름도 다 붙어져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래로 내려가셔서 성운 이야기 이어서 우주 팽창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우주 탐사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탐사될 때 가장 먼저 생겼던 위성이 있었어요.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스, 스푸트니크5, 그쵸? 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각국의 나라들이 나사도 만들고 막 위성 계속 쏘아 올리고 그러다가 결국 열받은 미국이 아폴로 그 프로젝트 해가지고 달나라로 사람 보내고 막 그렇게까지 하죠. 그치, 가연아? 미국에. 네. 그래서 그렇게 탐사가 시작됐다가 요즘에는 어떤 쪽으로 하고 있다? 우주 생물학, 뭐 우주 뭐 지리학 이래가지고 행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사실 그렇게 된 계기가 하나는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는 그 온라인 그 영상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그런 계기가 뭐가 더 있냐면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 때문에 좀 더 그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칼 세이건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화성에 이주를 시킬까, 금성에 이주를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책들도 많이 냈고 논문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주가 그냥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살아야 할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부 은하라는 거는요, 우리 은하 말고도 더 다른 은하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장치가 있어야 발견이 되겠죠? 네. 허블이라는 어떤 과학자가 이제 발견을 시작합니다. 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도 우주 망원경 중에 하나인데, 허블이 발견한 외부 은하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이 아니라 은하야. 그럼 별은 얼마나 많겠니, 그쵸?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 은하들이 균일하게 분포 안 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셨죠? 뭔가 좀 많이 모여있는 별들, 뭔가 조금 흩어져 있는 별들이 있는 것처럼 불균질하게 네, 분포하고 있다라는 게 이 은하의 분포들이에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만약에 균일하게 분포해 있잖아? 그러면 별들이 생기기가 어려워. 뭔가 물질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면요, 별들이 생기기 어렵고요. 일단 별이 생기려면 중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느 한 곳은 조금 뜨문뜨문 있더라도 한 곳에 굉장히 많이 밀도가 높게 모여야 돼요. 그래서 불균질하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우주에서. 그래야만 별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은하에 대해서 알아보면 얘네들 분류를 어떻게 해? 그냥 모양에 따라 이렇게 모양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셨죠? 외부 은하들이 나선 은하도 있고 뭐 막대 나선 은하도 있고 네, 그냥 타원 은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을 갖고 있다. 자, 그 은하들을 갖고 있는 우주. 자, 이제 우주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수업을 점점 마무리로 끌고 가고 있어요. 중상 전체, 마지막, 우주. 네. 자, 여러분들, 지금 풍선의 표면이 우주가 되겠고, 이제 이 스티커들이 별들이 되겠죠. 은하라고 할 수 있겠죠. 은하.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그 허블이 관측한 우주 망원경 내용이 그래요. 자, 왜 그런지 조금 설명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볼게요. 이 별까지의 어떤 거리를 측정을 하려면 저번에 우리 별까지 거리 측정하려고 뭐 이용했었어? 두 글자 뭐 이용했어? 별까지 거리 측정하려고? 재현아 뭐 그죠? 시차 이용했었죠. 근데 시차의 한계가 몇 파세까지야? 아, 기억 안 나. 소희야, 몇 파세까지니? 아, 100파세까지였습니다. 100파세. 네. 100파세 이상은 너무 시차가 작아서 가늠이 안 돼. 네.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 있냐면 이 별의 표면 온도를 가지고 또 그 별들이 보내는 별빛이 진동수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구급차가 달려와요. 이 구급차가 나한테 오고 있어. 그럼 내가 듣는 이 구급차 소리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 소리가 달려오고 있을 때는 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자, 커지는 거는 우리가 진폭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이런 파동을 갖고 있었다고 쳐봐. 소리가 약간 이렇게 느슨한 파동, 즉 진동수가 작았던 파동이야. 근데 나한테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진동수가 그 큰 소리로 들려요. 이게 진동수가 크면 어떤 소리야? 높은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크고 높아져요. 네. 이게 뭐냐면 이 파동의 성격이 이래. 파동이라는 게 나한테 가까이 오는데 그 한 점에서 딱 여기에 멈춰서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까워지면서 파동이 나한테 오면 소리가 커지고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별빛도 그렇다는 거야. 별빛. 별빛도 나한테 오잖아요? 이 별빛도 이 빛이 파동이잖아요. 그쵸? 빛은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파동 중에도 빨간색 계열은 어떤 파동이냐면 진동수가 굉장히 낮은 애야. 얘들아. 얘가 굉장히 진동을 천천히 하는 빛깔이에요. 에너지가 낮은 애예요. 그리고 보라색, 파란색 계열은요. 진동수가 큰 애들이에요.
근데 이 별빛이 나한테 오는데 가만히 서서 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죄다 빨간색으로 약간씩 치우친 느낌의 스펙트럼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 스펙트럼 기억나시죠? 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니까 빨간색 쪽으로 다들 약간 치우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느낌이다? 이 친구가 사실은 별빛이 이 별 자체가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봐봐. 소리가 가까워져야 진동수가 컸잖아. 이번에는 별빛이 멀어지니까 이렇게 진동수가 낮은 색깔의 형태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적색편이라고 하거든요. 적색편이 현상 때문에 알아낸 거예요. 우주가 커지는구나. 왜? 별빛이 멀어진다는 거는 우주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커지긴 커지는, 약간 별빛이 멀어진다고 커진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아니, 그게 우리 지구만 빼고 이 별들 전체가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우주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별들 자체가 그냥 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실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이 풍선이 내가 있는 별이 우주 지구가 여기라고 쳐봐. 지구가 여기라고 치면은요. 이 지구에서 A까지의 거리, 지구에서 C까지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은 확실히 더 멀어져. 그리고 멀리 있는 별들끼리의 간격도 더 멀어져. 이 간격이 다르더라 이거야. 만약에 얘가 ABC가 그대로 이동을 했어. 지구는 여기 그대로 있고요. ABC가 그대로 이동을 한 거면 얘네들 간격이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멀리 있는 별이 더 멀어지는 게 이게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증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우주 팽창을 지금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우주가 팽창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뭘 알게 됐냐면 우주의 탄생을 알게 된 거야. 왜냐하면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점점 수축하게 돼. 우주가 수축해. 우주가 점점 수축하고요. 지금은 팽창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팽창하고 있거든? 지금도 커지고 있고요. 자, 팽창을 하면은요, 온도가 점점 떨어져요. 밀도도 떨어지고. 자, 이 얘기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주라는 거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고 밀도가 굉장히 작아야 돼. 밀도가 굉장히 커야 돼. 밀도가 굉장히 큰 한 점에서 폭발했다라고 봐야 돼요. 대폭발 우주론. 자, 네.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약 138억 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아. 얘들아,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 138억 년 전에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그건 몰라. 솔직히 그건 신의 영역이고, 이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 우주를 되돌려 봤을 때 한 점에 모였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야. 그 시기일 뿐이고, 그 전엔 또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 다만, 이 대폭발이 있던 시기가 138억 년 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원자가 생겨날 수가 없다고. 왜? 원자가 생겨나려면 전자들이 핵에 포획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잡혀 있어야 되는데, 잡혀 있으려면 전자의 에너지가 낮아야 돼. 근데 얘네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뭔가 원자의 형성도 안 됐던 그만큼 뜨거웠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점차 식어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네. 지금 현재 우주 별과 은하 다 만들어지고 있다. 별과 은하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봐봐요. 뭔가 별이 만들어지고 싶어. 아까 그랬잖아. 뭔가 균일하게 분포돼 있으면 안 된다니까? 뭉쳐야 돼. 뭉치려면 그만큼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는 안 돼. 뭉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별이 탄생하고 별이 있는 곳이 은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폭발 우주론, 쉽게 말하면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네. 책으로 가셔서 문제 풀고, 민원 쏙쏙 풀고, 내신 쏙쏙 풀고, 그다음에 오늘 2교시부터는
전체 3학년 전체 한번 대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가겠습니다.